오늘 발제 제목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법률적 문제입니다. 제목은 아주 디테일하지만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망국적 에너지 정책,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헌법이 정한 대의제를 물거했다라는 것이고요. 대의제의 물과 그리고 민주주의 정책이다, 반민주적 정책이다. 근데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절대선은 아닙니다. 절대선은 아니지만 그 민주주의에 반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민주적이라도 어떤 그 정책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떤 합리적인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민주적인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다. 우리 사회를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그런 정책이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발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어떤 점에서 불가능한가, 제가 제목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 세대의 희망을 빼앗은 지속 불가능한 계획이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 내린 것을 가지고 만든 타란턴 로드맵의 해설서입니다. 사용 지침서 같은 거죠. 공무원들한테 이거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타란턴 로드맵의 해설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어떤 추종하는 산자부의 용기여천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는 뭔가,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마지막에는 제언을 담았습니다. 먼저 법률을 좀 봐야 되는데,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근거 법률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는 이게 우리나라 에너지 기본계획의 최상위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법에는 녹색 기술하고 녹색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한다 해서 국가의 어떤 발전 수단으로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목표사항으로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한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 국가정책의 목표. 그 다음에 국가를 선진 인류 국가로 도약한다. 이것이 이제 어떤 정책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하나의 저탄소 녹색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이것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로드맵입니다. 커다란 로드맵입니다. 이것이 이 로드맵을 타란턴 로드맵으로 갈아치운 겁니다. 이것이 이 정책의 문제점이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그 법률에 에너지 기본 계획이 어떤 게 담겨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사항을 가장 크게 수요 공급의 추이, 안정적 확보 이런 겁니다. 수요와 공급을 다 수요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저탄소 녹색 성장에서 말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면 결국에는 화석연료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그 결과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인다. 이런 로드맵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그런 걸 담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기본법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수원이나 이런 쪽은 민간 기업입니다.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발족된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녹색 성장 기본법의 체제 자체에 탄원전 로드맵이 끼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쭉 썼던 거고요. 지금 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검토를 한 것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입니다. 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거치도록 법이 그렇게 규정해놨고 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이런 형식적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대의제를 몰각하고 이전에 법을 무시하고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먼저 만들었는데요. 이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점을 또 적시하지 않을 수는 없죠. 아까 정원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독일에서 시작된 그런 공론, 대의제를 보완하는 제도이지 대의제를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대의제를 갈아치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법에 의해서 만들면 되는데 대통령이 탈원전 선언하고 공론화위원회도 총리 훈령조차도 만들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총리 훈령에도 불과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이 저탄소 녹색 성장이 불가능한 우리가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왜 그러냐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본법 3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열해서 써보면요.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저소비 자원순환형 경제로 병행한다. 그리고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시장 경쟁 요소입니다. 시장 경제 요소가 아니라 시장 경쟁입니다.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혜택을 확대한다는데 한수원이 탈원전 정책은 시장 경쟁과 배치되죠.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은 지금 전기값 올리는 거하고도 배치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뭐 이렇게 해서 공급 안정 이런 면에서도 탈원전 정책은 잘돼 있다. 그리고 수요 측면, 공급 측면, 환경 측면에서도 어떤 면에서도 녹색성장 기본법의 기본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탈원전 로드맵을 우리가 시장 경제 질서에다가 강제로 주입시키는 어떤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 이것이 로드맵 해설서이고 적용 지침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이다. 소비에트 국가에서는 법률 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 하에 법률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죠. 지금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계 로펌에 들어가 있는 공산당 자제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데 지금 우리도 그런 과정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종을 합니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그래서 저해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는 뭐냐? 우리가 탈핵론자들이 비판이 있었습니다. 원전 마피아, 또 정부 주도의 그 에너지 정책. 이래서 우리가 에너지 소비자가 쓰고 싶은 에너지, 나는 풍력 에너지 쓸래요. 뭐 그러면은 쓰고 싶게 해줘야 된다는 게 에너지 민주주의다.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만 이야말로 정말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훌륭한 에너지원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이게 이제 그것이 그냥 각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런데 과연 그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원자력계는 이제 반대의 목소리나 검증을 나서지 못했던 게 이제 못했고, 그 다음에 탈핵론자들을 달랬죠, 그냥. 달래가지고, 달래서 같이 가는 그런 쪽으로 왔는데, 지금 완전 그냥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핵운동가들은 항상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민주적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민주적은 현대국가에서는 대의제를 얘기하는 거고, 대의제의 표현은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포장을 잘해왔는지 간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그런 명분에 질려가지고 이 탈핵론자들을 제대로 반박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 그리고 탈핵론자들에 대해서 항상 막대응을 할 때 경제성, 공정성 이거 가지고 싸우니까 선동된 국민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자력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주주의
탈핵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우리가 탈원전 과정들이 정말 반민주적이었다는 것을 제2의 전선을 오늘도 하나 펼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민주주의적이지 않다, 절대. 네, 그래서 정면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꼭 원자력을 해야 된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은 민주적으로 결정돼야 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된다는 그런 게 제 의견의 요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론화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설문조사 이런 게 법령보다 상위에 있는 그런 한상의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전기사업법, 원자력법, 녹색성장법 이런 법률들이 만들어질 때에는 국회나 그 산자부에서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피땀을 흘려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각종 결과들인데 이것이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순식간에 뒤집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에는 정치 독재가 결국 정책 독재, 에너지 독재 이렇게 좀 불러줘야 됩니다. 에너지 독재다. 에너지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금 탈원전은 에너지 독재다. 이렇게 좀 불러주시기를 지금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우리가 이건 에너지 독재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드립니다. 탈원전 정책이 나쁘다. 그 다음에 문제성이 아무리 있다. 그 다음에 안정성이 있다. 호소를 해도 그런 면으로는 좀 슬퍼가 잘 안 되는 그런 지금 또뿐만 아니죠. 프레임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돼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정보통신, 보건, 의료, 산업에 에너지 없이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는 의식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국가가 에너지를 만들어주면 의식주는 국민들이 알아서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국가가 의식주를 책임지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지속 가능하게 보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고 또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수렴이 돼야 되고 그것은 국회를 통해서 법률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래야만이 국가가 이제 지속 가능하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게 얼마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외국에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뭐가 옳다. 탈원전이 무조건 원자력이 옳다. 재생에너지가 옳다.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사정을 무조건 뺏겨올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번개풀에 콩 뽑아먹는 단 한 번의 공론화위원회는 아닙니다. 이거 에너지는 미래의 세대의 에너지원을 지금 현재 세대 사람들의 공론화로 미래 세대가 쓸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론화위원회의 문제는 공론화 문제는 에너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준수돼야만이 그 에너지 정책에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런 발전원 사업자들, 예를 들어서 태양광 사업자, 전원전 사업자 이거에 대한 갈등의 조정자이지 대통령이 스스로 에너지 믹스를 해버리는 그런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은 이 에너지 정책 결정권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권력은 절대 국가 재산도 아니고 또 집권 세력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사유물도 아닙니다. 근데 이 지금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의 모든 결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정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데 지금 탈원전을 주장해왔던 분들이 에너지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에너지 민주주의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에너지 민주주의, 풀뿌리의 민주주의 합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물어보라는 거고 지금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50만 그 서명을 100만 받고 있는 겁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하고 있고, 그래서 대의제가 지금 기능을 안 하니까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카운터파트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대의민주주의 이 제도를 무시하니까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 그래서 국민투표를 하자, 이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겠다. 그래서 투표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너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평가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명에 의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대통령의 하명, 이런 행정계획과 로드맵이 어떻게 해서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도 답해야 되고, 탈핵 운동가들도 답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온 산에 풀뿌리처럼 그렇게 태양광 뿌리는, 그건 잡초지 풀뿌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 주민들하고 제대로 협의를 거쳐가 했는지, 아니면은 정부 지침하고 보조금 가지고 거기 시골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그렇게 풀뿌리 민주주의 맞냐? 업자들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민주주의,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은 반민주적 행정계획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거는 재량의 하자가 너무나 심각해서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무효 확인 소송도 한번 해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대한 피해 접수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제가 하는데, 이거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설치된 그런 비리, 특위, 이런 것들과 일맥상 도움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가 너무 많고, 뭐 대기업인 주탄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도 피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기구를 먼저 우리가 피해자들끼리 뭉쳐서 단합할 수 있는 중심점에 이룰 수 있는 기구가 성립되어야 되고, 에너지 특위도 사실은 상설화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리 특위도 그렇고요. 어떤 특위든지 간에 좀 상설화돼서 밑에서 서포트하는 이런 전화라도 받을 수 있고 피해 사례 접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같은 게 좀 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대 서명 운동하고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